안녕하십니까. L자산연구소의 조셉입니다. 지난번 전세금 반환 보증 방송을 마지막으로 올해 방송을 마치려고 했는데요. 어저께 세무서에 갔다가 조금 답답한 세무서가 저한테 고구마를 한 개 더 먹이더라고요. 이 답답한 마음을 좀 풀고자 방송을 이렇게 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의 주제는 제목은 세무서는 다가구 상가 보증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뽑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다가구를 주택으로 임차해서 살고 있습니다. 다가구가 이제 4층짜리인데요. 1층에는 상가가 있고요. 나머지 2, 3, 4층에 사람들이 주택으로 임차해서 임차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의 그 보증금 내역은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발부 내역을 확인하면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임차한 다가구 주택 1층에 있는 상가의 임차 보증금은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세무서에서 이 상가 그 임차인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다고 확인을 거절한 겁니다. 자, 어떤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목적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목적, 이 두 가지 법익 중에 어떤 것이 더 클까요? 제가 뭐 불특정 다수에게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이 임차인 한 명이 본다는 게 그 사람의 개인정보의 법익을 크게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죠. 반대로 많게는 몇 억, 3, 4억 이렇게도 보증금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그 법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러한 그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내역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무서의 그 민원실장님께 주민센터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다른 주택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모두 확인해 주는데 왜 굳이 세무서는 상가 보증금을 확인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했더니 자기네 생각에도 좀 제 논리에 좀 설득이 되지는 했지만 확실히 설득은 안 되고 좀 자기네가 말이 안 되고 좀 의문이 있나 봐요. 그래서 머리를 극적이더니 일단 진정서를 한번 제출해 보시라고 저한테 권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정서를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서를 이렇게 써서 제출을 했더니 이렇게 접수증을 주면서 한 10일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세무서도 머리를 긁적이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 보면은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른 주택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주민센터에서 다 확인해 주죠. 그런데 사업을 하는 상가 임차인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상가에 임차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거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확인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그 다가구 건물에 있는 선순위 보증금을 다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은요, 아까도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 4층 다가구 건물의 1층에는 상가가, 2, 3, 4층에는 주택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경우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1층, 2층, 3층, 4층이 있는데요. 1층에는 이제 상가가 있고, 나머지는 요 세 개는 주택 임차인들이 임차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주민센터에 가면 제가 이제 임차하려는 곳에 만약에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나중에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센터에서 이미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도 1억이고 모두 1억의 보증금에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1억 하고 여기도 1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습니다만
만 5억에 이 사람이 상가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내고 들어왔다. 이러면 내 선순위에 내가 1억을 냈다고 치면 내 선순위 앞에 2억이 아니라 7억이나 더 있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파악해야 될 그 이익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세무서가 그 발급을 해서 그 확정일자 상가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 발부 내역을 열람을 시켜줘서 얼마의 보증금을 있는지 확인시켜 주는 것이 그 주택 임차인의 경우에 주민센터에서 다른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사실은 올 초에 주민센터에 가서 선순위 보증금, 전입세대 열람도 하고 확정일자 열람을 할 때도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센터도 꽤 버벅거리고 어찌아빨 모르고 뭐 대려 재개 질문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세무서는 아직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지 않아서 아직 그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무서 직원도 사람인데 저의 논리를 듣고 그게 맞으면 자기네들이 알아보고 시정해 주는 게 맞는데 너무 규정만을 앞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했는데요. 아니 이렇게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AI를 이용하지 왜 굳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민원을 뭐 넣고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융통적이고 상황을 좀 파악해서 진취적으로 민원인들의 고통을 불편함을 해소시키려는 그러한 자세가 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지난 제 방송을 보신 분은 하나은행의 윤 과장님 때문에 제가 좀 답답해 했었죠. 그때 고구마 하나 먹고 어저께 세무서에서 또 고구마를 또 하나 먹었는데요. 이 두 분에게는 뭐가 약일까요? 뭐 그렇죠. 뭐 제 마음으로는 솔직히 레드카드 줘서 두 분 다 퇴장시키고 더 좋은 선수로 업무를 보게 하시는 분들이 두 분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제 감정적인 그런 마음이고요. 뭐 두 분에게 뭐 좀 옐로우 카드 드리겠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이거를 좀 뭐 윤 과장님 업무를 잘 숙지하셔서 불편을 끼쳐주지 마시고 세무서는 상황을 잘 판단해서 상황이 바뀌었으면 적극적으로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이 그 민원인에게 문제 해결을 떠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짓겠고요. 자, 지난번에 뭐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처럼 올해 마무리하시면서 고구마는 절대 드지 마시고요. 내년 2024년에 복 많이 드십시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L자산연구소의 조셉이었습니다.